Join in our crusade, who will be strong and stand with me. Beyond the barricade, is there a world you long to see? Then join in the fight that will give you the right to be free.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5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로 지난 15년간 국민의 애환과 기쁨을 같이 나누었던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네, 제발, 부디, 어서. 대통령 하야 기원 특집. 현 시국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던진 사연자에 대한 상담방송, 어제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어제 방송에서는 셜록황은 이제까지 돈이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며 언론은 물론 지식인마저 입을 다무는 이 사회를 만든 것, 혹은 그냥 당하고만 있던 것 또한 노예의 심리였다고 말했는데요. 인정하기 싫지만 그렇다 치고 그래서 그럼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에 대해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사연 다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황상민 박사님. 참 마음이 갈 곳을 잡지 못하겠네요. 뭘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국민들에게서 도덕적으로나 자질로서나 지도자로서 우리 대통령은 탄핵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책임 국무총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몇 사람의 하수인을 바꾸는 것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하는 야당에서는 이러다가 박근혜가 하야하면 어쩌지 하는 마음으로 이 사태를 보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혹시 그냥 기다리면 다음에 대권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니 마치 몸조심하는 마음으로 이 사태를 지켜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또 우려됩니다. 사실 저는 매 주말마다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박근혜 하야하라고 외치면서도 속으로는 이것을 내가 왜 하지 하는 의문도 동시에 든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돼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니 그보다는 지금 당장 하야는 어려울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인 듯 합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스스로 다독여보지만 그냥 분노의 구호로만 쓰여지다 잊혀질까 두렵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현재 이 상황의 변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분이 질문을 참 잘하셨어요. 아까 질문은 국민들을 개돼지보다 못한 것으로 봤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나요? 정말 화가 나는데 뭔가 할 말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국민들을 개돼지보다 못한 거로 봤어요. 노예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가 본인이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민주시민이다. 그리고 이 나라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광화문에 모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하다못해 거기 있는 경찰한테도 얘야 너 주인이 바로 우리요. 저기 청와대에 있는 인간들이 아니란 말이야. 너희들도 같이 하야를 주장해야 되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주인이 주인의식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쁜 놈들이 누군지는 알겠는데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라고 할 때 이분이 착각을 하는 게 우리 여왕님이 지난 4년 동안 잘 써먹었던 수법이 뭔지 알아요? 검찰의 조사에 의해서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려 보입시다. 기다린 다음에 엄한 처벌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앞잡이로서 멍멍이로서 일하는 검찰은 주인한테 어떤 보고를 해요? 저희들이 조사를 열심히 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던데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그러던데 이러면 국민들은 아무것도 아니래 주인님이 아무것도 아닌가 봐 우리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로 생각하자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맞아? 뭐 이러면서 계속 지내는 상황이 됐다는 거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진상이 무엇인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왜 분노하고 왜 지금 황당해하고 멘붕 사태에 빠지게 됐는가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렇죠. 스스로에게 그렇죠.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진짜 문제는요. 최순실이 아니라 우리가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이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말로만 하고 그리고 대통령 코스프레는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서의 능력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깜빡 속은데 그것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속았습니다. 국민도 속았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대구 여고생의 핵심을 찌르는 연설 잠깐 들어보시죠. 저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저를 위해 피땀 흘려 일하시는 그러나 사회로부터 개돼지, 흙수저로 취급받아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을 위해 사회에 나오기 전부터 자괴감을 느끼고 있을 수험생 언니를 위해 또 아직은 너무 어려서 뭘 잘 모르는 동생을 보며 이들에게 더 나은 내일과 모레를 주기 위해서 저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현재 박 대통령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언론은 박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 씨에게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최순실 게이트 외에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 한반도 사드 배치, 위안부 합의, 세월호 참사 등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정책과 대처로 국민들을 농락해 왔으며 증세 없는 복지라는 아주 역설적인 공약을 내세워 대통령직에 당선되었을 때에도 그 이후에도 담배세나 간접세 인상 등으로 우리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치와 경제를 위해 하야할 수 없다는 식의 메시지를 남겼지만 여러분, 그녀가 있을 때에도 국정이 제대로 돌아간 적이 있기는 했습니까? 대체 당신이 만들고 싶었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당신이 되고자 했던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이제 이 항심소를 듣는 사람은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래요. 꼭 수업 들어오는 학생들 앞에서 선생들이 수업 안 들어온 애들 혼을 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저희 아픈 물을 찌르시네요. 제 생각에는 네. 정말 이제 이 멘붕의 국민들이 자문자답하거나 그 성찰하는 과정들 또 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면 그 성찰의 과정들은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이러한 항심소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사들도 읽어야 되고 그렇죠. 정치평론가도 아닌데 그 문재인은 어떻고 김부겸은 어떻고 박은수는 어떻고 이재명은 어떻고 이런 것들도 다 읽고 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최소화시켜 주는 게 방송 뉴스거든요. 방송 뉴스가 딱 정리를 해주는데 그 방송 뉴스만이라도 제대로 했다라면 한국 사회가 이렇게 안 됐을 거다. 그렇죠. 두 번째, 맞아요. 이제는 실천에 대한 부분들을 나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훌륭한 지적이세요. 그러면 이렇게 멘붕 상태에서 분노가 있고 허탈감이 있는데 자 근본적으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그렇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KBS든 MBC든 SBS든 그 JTBC든 네. 자신의 생각과 다르거나 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거나 어떤 상황에서 자신과 부딪히면 그 회사에 전화하자. 훌륭한 신생. 전화해서 항의하고 또 항의하고 하는 일상적으로 나는 저 텔레비전을 멍하게 보는 시청자가 아니라 저 텔레비전과 함께 한국 사회를 운영하고 있는 플레이어로서 주체로서 본다라면 나는 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게 아니고 모니터하는 거거든. 그러면 모니터함으로써 항의의 내용들을 잡아내고 그리고 항의하고 신문을 읽고 독자로서 항의하는 전화와 이메일을 보내고 인터넷 뉴스 같은 경우에는 댓글을 달고 하는 이러한 행위 외에 한국이 직접적으로 현재 정치와 언론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있냐? 딸랑한 게 있어요. 뭐예요? 국민소환제. 국민소환제. 그건데 그것도 엄청난 비용과 주체 세력의 탄탄함들이 있어야 그렇죠. 되고 그 홍준표를 주민소환제 했죠. 경상남도. 주민소환을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경남 선관위가 공정했을까? 아니죠. 그 서명을 공정하게 봤을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권력과 권력은 철저하게 유기적으로 관계되어 있고 커넥션으로 짜여져 있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지적을 함으로써만이 그 권력의 커넥션이 지금보다는 좀 더 느슨해져 가는 과정들이 나는 역사의 진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휴, 훌륭하신 말씀이세요. 그게 사실은 이 스스로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지 못하고 또 스스로 나온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제대로 관찰하고 파악하고 또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그 부담이나 비용을 우리가 질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이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100%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뭐 언론사에 전화하는 거는 사실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분명하게는 어떻게 하면 박근혜 지금 대통령 꼭두각시를 조정하는 사람만 지금 계속 바뀌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이 나라를 더욱더 불행하게 만들고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을 빨리 바꿔야 되고 그럴 때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때 우리가 좀 더 눈을 부릅뜨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를 하면서 의문을 제시하고 논박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어쩌면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욱더 이 국가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거는 혼란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스스로 우리가 노예에서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성장과 발전의 시간이지 그걸 어떻게 혼란이라고 표현을 하냐. 저는 그렇게 심리학자로서 분명한 제안을 해주고 싶거든요. 요즘 많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내가 믿고 있던 혹은 내가 애써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는 인정해야만 하는 순간들이 왔으니까요. 억지로 분칠해오던 한국 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못 믿고 있던 것을 이제는 제대로 알게 된 것이지 않을까요? 알게 되었으니 고치면 되는 것이지 않을까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던 때보다 더 쉬워진 상황이 아닐까요? 이제라도 내가 권한을 저런 자들에게 내어주었구나를 알게 되었으니 다시 찾으면 됩니다. 바로 지금 말이지요. 네, 저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화하는 데 있어서의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하고 그 비용을 국민들이 지불해야 된다. 최소한 내가 좀 편하고 내 삶이 조금 더 여유 있게 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주권자로서의 감시와 견제라는 역할을 언론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나 스스로는 언론을 감시하는 또 주체로서 정치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주체로서 스스로의 지위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게요. 이 한국 사람들의 심리가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안다고 또 내가 조그만 뭐 이 능력으로 가지고 그리고 괜히 혼자서 나가면 또 맞잖아. 어떤 교수 봤잖아. 괜히 쓸데없는 소리하고 연구하다가 잘리기도 하잖아. 나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있다가 다른 사람이 그냥 따라할 때 나도 그게 해가지고 그냥 숟가락 하나 올리면 그거 안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는 내가 가진 얼마 안 되는 것도 왕창 뺏기는 그 상황이 있다는 거를 우리는 더 느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이태리에서 일어났던 그 오성운동 들어보셨죠? 네.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폰만 잡는 정치 지도자들한테 막연히 기댈 것이 아니라 멀쩡하게 제대로 일하는 인간들, 그 인간들을 정치 지도자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송년의 밤.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쪽집게처럼 꿰뚫어보는 심리학계의 셜록 홈즈. 황상민 박사를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황상민의 심리 콘서트 시즌2가 오는 12월 17일 충정로 벙커에서 열립니다. 지난 심리 콘서트 시즌1에서는 삼국지 인물들의 심리 분석을 통해 난세에 살아남는 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즌2에서는 1년여 넘게 진행해온 팟캐스트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의 공개방송 형식으로 셜록 황이 개인의 이슈와 사회 이슈를 풀어가는 과정을 직접 생생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황심소에서 다뤄졌던 상담의 사연자들도 직접 초대해 셜록함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또 시사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패널들과 함께 즉석에서 풀어보는 과정을 통해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황심소를 들으면서 너무 공감 가셨던 분들 혹은 나는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하셨던 분들 직접 문답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였으니 직접 만나러 오세요. 2016년을 보내기 전 내 마음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셜록함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신청 서둘러 주세요. 티켓은 황상민 심리연구소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 주시거나 위즈덤센터 02-6207-7430으로도 문의 가능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자발적인 정치 그 풀뿌리 정치의 모범이 있었잖아요. 언제요? 노사모. 노무현이라는 스타 플레이어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돌의 팬덤이 구축되고 형성되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노무현이라는 정치 스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그래서 노사모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자 그리고 그렇게 자발적인 노사모 활동들이 나중에 상당히 분화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변질도 많이 돼요. 변질도 많이 되는 과정인데 초기의 노사모는 한국 정치 운동에 있어서 상당히 신기원을 이루었던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었고 정말 우리 한국의 민주화에 있어서 중요한 동력이자 견인차였다는 거죠. 그리고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였지만은 공통점은 있습니다. 노무현을 사랑한다는 것. 10대에서부터 70대까지 그리고 학생에서 아줌마,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직업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5만 5천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정치를 바꿔보고 싶다는. 지역주의를 이용하지 않고 정면을 부딪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노무현. 그 사람뿐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한 동력이자 견인차였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노사모는 처음에 나름대로 가졌던 풀뿌리 민주주의의 그 가치와 또 노무현 대통령조차 열심히 주장했던 사람 사는 세상, 반칙과 부정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그 노력을 왜 계속할 수 없었을까요?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의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1차적으로 노사모의 그 분화를 시작했던 계기를 만들어 주잖아요. 한미 FTA, 그다음에 대연정.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전의 노사모와 당선 과정까지의 노사모를 그 구분해서 봐야 되고 당선 과정까지의 그 노사모는 정말 한국 사회에서 자발적인 이 정치 행위를 보여줬던 대표적인 사건이고 초기 노사모의 그 자발성과 그렇죠. 정치 의식 네. 그리고 주권자로서의 그 견제와 감시와 그다음에 책임감이 그렇죠. 정말 풍성했던. 아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질문은 지금 양 박사님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시는데 그것이 끊임없이 분화되고 끊임없이 세력의 이합 집산이 일어나는 변질 과정이 일어났다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것이 특정한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에 대한 공감에서 이루어진 거냐. 그리고 그 철학과 공감이 이 땅에 진짜 뿌리를 내리고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운동이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단순히 특정한 정치인에 대한 마치 팬심, 아이돌 스타를 열망하는 그 마음으로 하고 또 일부는 이 콩가루 떨어지는 것도 꿈을 찾아먹는 그 마음으로 했느냐라고 했을 때 아쉬운 거는 이 노무현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그 당신께서 가지고 있었던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 가치 그것이 발전되지 못한 채로 마치 이분들이 이 소수파로 있을 때는 아주 멋진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마치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다 보니까 본인들조차도 모른 채 어떤 기득권의 행태를 쫓아가는 모습도 동시에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가니까 이것이 뿌리도 내리기 전에 분화하고 거의 또 다른 비극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까지도 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노 대통령이 그 MB 정권 들어오고 나서 검찰에 의해서 그렇게 온갖 수모를 당하는 거기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뭐 충실한 뭐라고 그럴까요? 뭐 부하가 됐던 또는 제자라가 됐던 그런 사람이 우리는 패족입니다. 그런 소리를 할 때 저는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이 도움을 받은 걸 보고 생계형 범죄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왔을 때 아니 저 인간들은 대체 노 대통령이 지향했던 그 정치적 가치와 철학에 대해서 당신이 진짜 체화했고 나는 마치 순교하는 사람으로 내가 대신 그러면 노 대통령을 대신 마치 막하겠다 나서는 그런 인간이 있었어요? 그렇죠. 저는 그 인간들을 보면서 저 인간들은 그냥 노 대통령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떨어지는 거 또 꿈을 먹으려는 인간이지 어떻게 노 대통령이 바로 나의 분신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분의 가치와 철학을 정치에 내가 실현하겠다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안타까웠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또 오랫동안 관료로 그 뼈대가 굵었던 사람들을 장관으로 발탁을 하고 다 배신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자 반기문 외무부 장관에서요. 윤병채 당시 안보 수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사건의 검찰총장이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임채진이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꽃꽃 장수 예. 같이 그 북한의 김장수 저쪽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요. 그 안보실장까지 했어요. 김종훈 한미 FTA 이 주도를 했던 김종훈 저쪽 가서 지금 강남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노무현 대통령이 주류 쪽에서 발탁했던 사람들 중에 현재 노무현 대통령의 안보 정책, 대북 정책, 경제 정책, 사회복지 정책을 개성하고 있는 사람 거의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저는 그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수많은 그 노사모 멤버들이 있지만 네. 정말 실정과 잘한 것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하자. 그리고 그거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이후에 또다시 이러한 현재의 야당 세력들이 그 정권 교체를 통해서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철학이 뭐냐, 노선이 뭐냐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주류에 대한 또 다른 환상을 가지면서 주류를 교체할 생각을 하지 않고 주류에 동화되어 가면서 똑같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훌륭한 지적이세요. 진짜 혁명가다운 말씀을 하시네요. 저 혁명가 아닙니다. 네. 지금에 있는 전세라도 좀 잘 지켰어요. 뭐 원래 서심입니다. 혁명가는 전세와 월세로 살면서 이 뭐 막스가 뭐 지집이라도 하나 가졌겠어요? 네.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지금 사실은 정리를 참 잘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그럴듯한 말에 쏘가왔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쏘가야 합니까? 네. 그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렸지 네. 우리가 멍청하거나 또 어떤 대안이 없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상황이 만일 대통령이 하야한다면 또 대통령이 사퇴한다면 이런 상황이 되면 혼란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이 사회를 또는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고 대통령을 꼭두각시로 만들었던 집단들이 가장 표면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구호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에 한마디 더 붙이면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어른들이 뭐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그다음에 그 공동체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네가 출세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했고 네가 출세해서 네가 지도자가 됐을 때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거 사기예요. 근데 저는 현재와 미래는 구분하자. 현재는 현재대로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일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다음에 비판도 하고 저항도 하고 민주화도 만들고 리더도 하면서 그렇게 동시에 그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가 수신하고 제가하고 치국하고 평천하를 하는 게 아니라 수신은 수신대로 제가는 제가대로
그 다음에 치국은 치국대로 이게 같이 가는 거지.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 그 다음 하고 나서 그 다음이라는 단계론적인 사고 방식들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황 선배 말씀하셨던 거로 보면 지금 그 학생이잖아요. 지금 대학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인데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정세는 정세대로 보고 거기에서 촛불은 촛불대로 들고 하는 것들을 자기의 계획 속에서 자기의 주도하에서 짜고 움직여야 되는 건데 잠깐만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하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라는 것은 각각 사람들이 나이에 따라서 또 각기 자기가 있는 역할에 맞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사실은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왕님은 수신이 돼야 안 돼요. 지 옷도 제대로 선택도 못하고 지 밥도 제대로 챙겨 못 먹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한테 재가를 맡겼으니까 문제가 발생했죠. 이 인간이 수신도 안 된 인간을 지금 치국을 시킨 또 치국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진짜 비극이에요. 본인한테도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오늘은 어떻게 될까? 이 고민만 하는데 이거는 엄청나게 그분한테 고통을 주고 이건 고문 이상이에요. 우리는 비인간적인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치국을 했으니까 평천화가 아니고 혼천화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혼용무도 제가 혼군이라고 이야기해서 결정적으로 그 이야기 하시라고 지금 꺼낸 거예요. 혼천화가 된 거잖아요. 예, 혼군. 예. 그거보다는 제가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우리 너무 오래 이야기했어요, 지금. 편집하면 되지.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제가 광화문 그 집회에 나가서 나온 분들이 막 박근혜 대통령한테 거의 욕을 하면서 어제 봤어요. 태극기 나눠주는 모습. 보셨어요? 예. 진짜 태극기 2,000장 나눠주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름표를 크게 쓰지. 나 황상민. 아니 잘린 교수. 그런데 잘린 교수 황상민. 이 마누라 삥 뜯어가지고 제가 태극기 산 것만 해도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저 이제는요. 왜 제가 태극기를 나눴는지 혹시 이유 아세요? 태극기 나눠주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태극기는 어버이연합에서 주로 하는 건데 어버이연합에서 나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생긴 게 또 좀 넋두리하게 생겼나 봐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촛불로 가지고 우리의 울분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이 나라가 도둑 맞았어요. 그 도둑놈 사기꾼들한테 이 나라를 다시 찾아야 되니까 그 마음을 우리는 태극기로서 표현을 해야지. 촛불이 원래 기원이 이 미군 탱크한테 죽은 효선이 미선이를 기리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의 심정은 마치 나라를 강탈되는 그 나라 잃은 국민의 심정을 차라리 표현하기 위해서 대한독립 만세의 심정으로 나는 국권 회복의 심정을. 그렇죠. 역시 배우신 분이라 다르네. 참 있어 보이는 용어를 쓰는데 저는 대중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일단 어쨌든 나라를 계속. 이런 그 마음을 나타내고 싶어서 저는 촛불 드시는 분 촛불 들고 저는 이 태극기를 우리는 가지고 광화문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우리의 목소리를 알려야 된다. 그 생각이 들어서 진짜 마누라 삥 뜯어가지고 마누라와 같이 나와가지고 태극기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형수님도 계셨어요? 그럼요. 못 보셨군요. 네, 그런데 2,000장을 나눠줬는데 이거 완전히 한강에 제가 진짜 어둠 기억이네.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2만 장을 나눠주고 싶어요. 근데 2만 장이 해직 교수가 감당할 수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10만 원 택게요. 진짜요? 그런데 그 집도 전세로 사시는 분한테 10만 원. 왜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양 박사님 제가 따로 소주 한 잔 살게요. 태극기 만들라고 돈 주니까 무슨 소주로 먹으려고. 아니 그거는 제가 저 용돈으로 마누라한테 삥 뜯는 용돈. 오는 11월 26일 토요일 위즈덤 센터에서 열리는 WPI 기본과정 워크숍 안내입니다. 위즈덤 센터에서 진행되는 이 기본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시면 WPI 개발자이신 황상민 교수로부터 직접 성격 심리 원리와 WPI 기본 유형 그리고 프로파일 해석의 기초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싶으신 분, 내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반복적인 문제를 이젠 풀어보고 싶으신 분, 가족과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불안하고 고민이 있으신 분, 자기 분야의 WPI를 활용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WPI를 활용한 상담과 코칭에 관심이 있으신 분, 이 밖에도 다양한 필요를 가지신 여러분들께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WPI 기본 과정 신청 또는 문의사항은 위즈덤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전화 또는 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6207-7430, 이메일 주소는 wisdomcenter@naver.com입니다.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팟빵 공지사항의 정기 후원 신청 링크 클릭. 사연 PDF 파일의 상단 배너나 링크를 클릭. 황심소 네이버 카페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참, 카카오톡에서 황심소 친구 맺기를 하고 톡을 보내주세요. 후원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와 나의 이웃의 심리적 해방을 위해 작지만 의미 있는 동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렁뚱한 데서 차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소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팟빵 구독하기, 댓글 달기, 하트는 기본인 거 아시죠?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카톡, 인스타에서도 황심소를 검색해 주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이 방송에서 제가 사실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라고 할 때 아까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태리의 오송운동도 이야기하고 아까 노사모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혼란스러워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치 철학을 우리가 진짜 현실 정치에 더 그분이 더 이상 안 계시더라도 그거를 진짜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이 각자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그거를 끊임없이 이 황심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오늘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려야 돼요. 그러려면 태극기를 나눠주고 그거를 하는 심정으로 많은 분들이 질문도 던지고 또 이번 광화문에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물러가라! 박근혜로부터 빼앗긴 또는 박근혜를 조정하는 하수인들로부터 부역자들로부터 우리는 나라를 다시 찾는다는 심정으로 목소리를 외치고 또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역시 제가 양 박사님이 이런 이 이야기가 통할 줄 알았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야. 저예요, 저. 그런데 포기자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오늘 무슨 말하는지 이 사연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것 같으세요? 저는 그냥 아까부터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언론인 얘기 나오고 나서 그냥 아니 본인 잘못 아니잖아요. 본인들의 선배들이 만든 거 찌질한 건데 저는 이 프로에 나온 그것만이라도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정리 안 해요? 네, 지금 정리를 하자니까요. 이 상황을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분이 질문을 했거든요. 네. 그거는요. 일단 황심소를 후원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태극기를 들고 빼앗긴 나라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 두 분이 이 황심소에 나와가지고 오늘 같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시점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황심소에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나와서는 경제를 살리겠다,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라는 말들을 했는데 우리는 왜 믿었을까요? 믿고 싶었기 때문이었겠지요. 잠깐만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시지요? 네. 황심소를 듣는 분들이라면
그들의 말을 믿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오히려 분통 터져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돈이 가장 큰 가치가 되어버렸고 돈이 이유가 되면 말도 안 되는 약속마저 믿어버리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에 우리는 정말 동조하지 않고 격렬하게 저항했을까요? 어쩔 수 없지라는 무기력감에 빠져 있지는 않았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무엇입니까? 내가 돈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원하는 것을 뚜렷하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또다시 기득권이 만드는 틀 안에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노예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이제 질문하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요, 진짜 대중이 바라는 거,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정확하게 언론이 죽었다 살았다 이걸 논하기 전에 그걸 제가 대신 이야기하고 또 그러면서 오성운동, 5스타 무브먼트라고 10년 동안 이태리에서 페페 그리노라는 코미디언이 했대. 우리나라 같으면 사실은 김재동 씨 같은 분이 딱 나와가지고 그걸 내서 이야기를 해주면 참 좋겠는데 김재동 씨는 뭐 바빠서 아직 그 정도까지 이야기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일 없는 저라도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을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노무현 정신이 이 땅에 김병준 뭐 이상한 분이 노무현 정신 잘 운운할 때 가다가 밥맛 떨어지게 그렇죠. 김병준 이야기를 왜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느낌까지 들었어요. 김병준 같은 경우는 노무현 파리, 한강욱 같은 경우 비서실장 된 김대중 파리. 그렇죠. 이제 이런 파리들이 횡행한다라는 거는 여전히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바라고 그다음에 박근혜의 대책점에 서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여전히 위로와 백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이 우리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소중한 자산이고 이 자산은 그렇죠. 자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불려야 돼요. 이제 그런 불리는 계기로서 나는 항선배가 깃발을 들고 나간다는 부분에서 참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도와주실 거죠? 예, 민주주의는요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도 스타 시스템에 기반해야 돼요. 민주주의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이 나오고 그 스타 플레이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단과 세력들이 움직여줘야 제대로 된 상층부를 형성할 수 있는데 이 노무현으로서 정치 스타가 없어져 버린 민주진영의 비극들이 이명박과 박근혜를 허용하면서 그렇죠. 이 고통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는 항심소의 황상민 박사가 그러한 수많은 정치 스타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우뚝우뚝 아니 무슨 양 박사님이 하셔야 돼요 지금. 저는요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이때까지 쭉 설명을 했는데 본인이 하겠다며 하면서 아니 안 된다는 것도 뭐야? 잠깐만요. 저는 그 정치 스타가 되실 분들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그분들을 끊임없이 아니 황 박사께서 스타 플레이어가 돼야 황 박사가 정말 세밀하게 이 심리를 보고 나쁜 짓 안 할 놈을 딱 스카우트해서 일마 한번 키워줍시다 하면 그 힘들이 글마도 키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즉 내가 직접 정치를 할 사람이 있고 네. 내가 그 정치를 제대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까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에 각각 역할이 있다면서요.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평천하를 하기 위해서 치국할 놈들을 키우는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을 나는 황 박사께서 염두에 두고 하실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가 하실 수도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치국을 할 것이냐 평천하를 할 것이냐의 고민 속에서 각각의 역할을 잡는다라면 굳이 본인이 직접 치국을 하지 않겠다면 평천하를 위해서 치국할 사람들을 키워내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는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진짜 너무 이론적으로 잘 정리를 하니까 깜짝 놀라겠죠. 나 이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뚱할 수가 있어요? 되게 박사를 받으면 사람이 멍청해지는데 박사 공부 그 이후에 논문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그러게요. 정신이 살아있어. 표절할 기회가 없어. 놀라워요. 표절할 기회가 없어. 인간에 대해서 제가 감탄을 참 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경험을 제가 할 수 있느냐. 이거 오늘 제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경험이 이런 것 같아요. 제 발음이 안 좋을 때는 빵을 먹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연 주신 분이 이렇게 했어요. 더 이상 뻔한 이야기, 번지르한 공약으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정치 지도자는 싫습니다. 그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인터뷰나 상담과 같은 활동을 항심소에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도와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양 박사님 도와주실 거죠? 네. 그 종편은 나가시고요. 그리고 그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으시면 종편에서 주는 돈보다는 못 주고 안 줘도 돼. 당분간은 anytime, any Korea. 약속하셨어요. 셜록황이 대권주자 분석하기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해직이 되어도 모진 비바람이 불어도 눈에 보이는 뻔한 거짓말을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황심소에서 여러 정치인들의 진면목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어떤 정치인에게 어떤 상담을 받고 싶다. 이런 사연도 좋고요. 직접 섭외까지 해주시면 더 좋고요. 패널들 출연료 주게 후원금 보내셔도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어쨌든 간에 그 마음이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요. 이렇게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해직 교수가 있다는 데서 희망을 가지고요. 그 중앙일보도요. JTBC 이상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신문으로 변신하는 그날이 올 거고 그거를 포기자가 포기하지 않는 한 황선배는 해직 교수잖아. 근데 나는 해직 강사야. 네, 저도 그래요? 저도 곧 해직 기자네요. 제가 성대에서 그 삼성 대진 투쟁하다가 해직 당한 이후에 해촉이지. 저분은 해직이고 나는 해촉 강사야. 그 뒤로 한 번도 성대에서 그 강의를 못 해봤어요. 네. 근데 난 개인적으로 삼성 형님들하고 억수로 친하거든. 그래요? 근데 성대에서 알아서 기면서 강의함을 안 주대. 그게 2000년에 삼성 대진 투쟁 할 때 제가 전국 대학 강사 노조 위원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성대 강사 노조 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잘리고 나서 저는 작은 소망이 있으면 성대 가서 고별 강의라도 1시간이라도 해보면서 내가 성대에서 쫓겨났던 그 16년 전의 사건을 다시 해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수없이 삼성 형님들 성대 친한 교수들한테 이야기했는데 특강하면 안 시켜주더라. 안 가. 제가요. 언젠가 연대로 복직이 되면 성대가 아니고 연대에서 꼭 그런 기회를 제가 내가 왜 연대 가서 해요? 성대에서 잘렸으면 성대 가서 하지. 그러면 제가 성대 찾아가가지고 성대에 있는 성한 교수 잘 찾아가지고 이 성한 시간 꼭 만들게요. 예. 우리 성대 요강금 편지에서 빼주세요. 아니에요. 그거는 꼭 성한 그대로 남겨둬야 돼요. 제가 연대 욕하는 꼭 빼주세요. 네, 우리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네, 어쨌든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는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민주를 향한 노력이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이 언제나 그랬듯이 다른 사건들처럼 점차 희미해지고 변질되어 잊혀질까봐 또 그래서 이 재정일치 사회 속에 몸담아야 할까봐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이런 사회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여고생의 말이 구구절절 마음에 와 박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가 다시 눈을 감아버릴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황상민 박사님은 대권주자들의 심리 분석을 통해 그들의 진면목을 대중에게 알려줄 것이고요. 황심소는 오는 12일에 광화문에서 태극기의 물결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들에게 내팽개쳐버렸던 우리의 권한, 주권을 함께 되찾지 않으시겠습니까? 태극기 2만 장이라도 그 불씨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는 12일 광화문에서 그 시작을 하겠습니다. 집에 태극기가 있으신 분들은 태극기를 들고 나와주세요. 혹여 다른 일이 있어 나오지 못하신다면 나오신 분들에게 태극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태극기 비용을 후원해주세요. 그리고 직접 그날 태극기를 나눠주는 것에 동참하실 분들은 참여 신청을 해주세요. 후원 계좌는 하나은행 231-910016-51404 예금주 황심소입니다. 태극기 나눔 동참 신청은 010-5720-9430으로 이름과 참여 동기 적어서 문자 한 통 보내주세요. 촛불과는 또 다르게 태극기를 흔들면서 박근혜 퇴진하라 하야하라를 외치니까 저희 빼앗긴 국민의 주권을 다시 되찾아야겠다는 마음이 더 간절하게 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함께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너무 뭉클했어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듯 주권을 찾고 싶으면 찾으면 됩니다. 두려워 마시고 11월 12일 광화문으로 태극기를 들고 나오세요. 당신의 심리 독립을 위해 항상 함께하는 황심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 기획의 서지영, 편집의 이지연이었습니다.